안녕하세요. 안전주식입니다. 오늘 장도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오늘, 단기 스윙이 아닌, 단타로 좀 접근을 해서, 어, 매매를 한 종목은 한 6, 7 종목 정도 되는데, 일단 그 중에 한 3종목 정도를, 매수 타점을, 여기쯤에서 잡으면 좀 안전하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릴 겸, 자동 일지를 제가 그 스크린샷 찍어서 제 이제 그 증권 계좌는 안 보이게 그렇게 일단 만들어서 음, 어떤 어느 타점에서 잡아야 이게 좀 확률이 괜찮고 우리에게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인지, 네,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.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내일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 3가지 일단 먼저 빠르게 설명드리고 그 매수 타점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래 꼬리를 좀 달고 21,600원에 이제 마감을 해줬어요. 근데 보시면 이제 그 화요일 날 어제죠. 어제도 고가가 21,650원. 이날은 11월 7일은 21,750원. 11월 9일은 21,800원. 제일 중요한 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 부분과 요 부분 계속 이제 맞고 떨어졌었던 구간이었죠. 뭐 물론 거래량이 크게 뭐 실려가지고 그 부분을 뭐 강력하게 뭐 뚫었었더라면 이런 어떤 차트 모양이 안 생겼을 수도 있긴 한데, 여튼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저항대 금액이 21,650원에서 대략 뭐 한 21,800원에서 900원 요 사이에 지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죠. 오늘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어, 마감이 된 거는 조금 내일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좀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지 않나 해서,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내일 이제 좀 관심 있게 이제 좀 보시는 종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볼 종목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.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시간에 10만 2천 원까지 제가 올라가는 걸 봤었었는데, 오늘 보니까 10만 2,500원에 시가가 시작이 됐고 10만 4천 원까지 찍고서 내려왔어요. 뭐 물론 저는 매수를 안 했었지만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 좀 매수를 해도 조금 좋은 타점이지 않나,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이제 여기 미리 좀 선을 그어놨는데, 이날이죠. 이날 15분 봉상 이제 그 5일선을 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그 96,600원 일단 마감이 됐고,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장중에 10시에 보니까 아래로 잠깐 좀 쭉 뺐었는데 그 금액이 96,500원이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, 요렇게 한번 좀 보시면 이날에 그 요날이죠. 11월 14일 날에 어떤 그 위에 저항이 됐었던 부분이 현재는 이렇게 좀 지지로 바뀌었다라고 조금 보셔도 좋지 않을까,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일단 들고 왔고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넥스트 칩입니다.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로 일단 일봉상 먼저 보면 이날이죠. 그 11월 8일 날 거래량이 실린 그 양봉이 이제 좀 발생을 했고, 제가 좋아하는 좀 캔들의 모양이 좀 나왔습니다.
3에서 3운봉 이상, 3운봉 이상이 나왔고 4운봉이 나온 이후에 어제 4%, 어제 종가가 이제 3.4%, 오늘은 저기 고가를 6%까지 찍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4% 정도에서 마감을 해줬다. 요 선들은 제가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그어는 건 아니고요. 제가 3일 전, 4일 전쯤에 미리 좀 그어 놨었던 겁니다. 원래 계획은 요 자리에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봐야지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놓쳤어요. 계속 이제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놓쳤고,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시 보니까 어제죠. 어제 다시 이제 요 자리를 찍고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그러고 나서 어, 이 자리죠. 이 자리가 저항이 오늘의 어떤 지지가 되면서 아래 꼬리를 몇 번 달긴 했지만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오늘 장이 이제 좀 마감이 됐는데요.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11월 8일 날 이제 장대양봉 윗꼬리가 달린 장대양봉의 윗꼬리까지 지금 많이 가까워졌죠. 한 5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그러면 좀 괜찮은 시그널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. 네, 일단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반등을 해서 한번 좀 쏴준다면 그래도 한 61선 정도까지는 뭐 또 윗꼬리를 달든 어떻게 하든 한 9,300원에서 한 9,000원 정도 라인까지 그 사이로 해서 좀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일단 좀 들고 와 봤습니다. 그래서 내일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은 넥스트치, SK바이오사이언스, 코난테크놀로지 요 세 종목 하겠고요. 유니트론텍도 계속 보셔도 됩니다. 요 종목은 일단 이 241선 요 검정색 선이죠. 241선 장기평 241선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속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뭐 물론 저도 관심을 두고 볼 거고요. 이제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제 제가 이제 좀 좋은 이런 좀 반원형 형식으로 좀 올라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게 뭐 실적이 뭐 영업 실적이었나요? 제가 저기 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. 보통 이런 걸 좀 속임수라고 할까요?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, 네, 계속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 다시 재차 반등하는 그런 어떤 상승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때 따라 타셔서 뭐 짧게 수익을 내셔도 되시고, 아니시면 뭐 현재 지금 뭐 12,200원이나 300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기회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케이시코트렐은 그냥 계속 뭐 큰 변화가 없어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저는 그냥 보유 중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나갈 거고요. 원래 FSN과 대동전자, 케이시코트렐, 제일 좀 오래된 종목이 요 세 종목인 것 같은데, 요 세 종목 하고 맞나요? 요 세 종목이었나요? 어
FSN은 저는 일단 관종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너무 질질 끄네요. 네, 너무 질질 끌어요. 그냥 차라리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뻥 하고 떠주면 그냥 그때 그냥 뭐 좀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사람을 이렇게 원래 그 세력이 그렇죠. 좀 지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올리죠. 알고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좀 오래 기다리는 성격은 안 되다 보니까 음, 일단 내일 관심 종목은 요 세 종목, 유니트론텍까지 요 네 종목으로 그러면 하겠고요. 그리고 어, 제가 오늘 그 단타를 여섯 일곱 종목 했는데 결과로 따지면은 일곱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손절을 했고 다섯 종목은 익절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두 종목 손절을 하게 된 이유는 어, 뇌동이었어요. 네, 제가 좀 그 기다렸다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뇌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 종목은 1점 몇 프로 손절했고요. 한 종목은 0.67%인가 0.7%인가 손절을 했습니다. 일단 그렇게 했고요. 그러고 나머지 그러면 두 종목은 손절을 했고 다섯 종목 중에 두 종목은 그렇게 좀 수익이 많이 안 났고 이 세 종목에서 오늘은 좀 수익을 좀 봤는데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, 매수와 어떤 그 매도는 자유니까 매수를 하게 된 어떤 그 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서현이란 종목이에요. 서현이란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갔죠. 상한가를 갔는데, 오늘 아침에 보니까, 뭐, 갭도 그렇게 많이 안 뜨고, 음, 뭔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,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상한가를 간 종목들 중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죠. 갭을 띄우면서 뭐 한 10%나 시작을 해서 아니면 그 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장중에 뭐 한 20 몇 프로, 10 몇 프로까지 올렸다가 빼는 종목.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1순위, 그게 이제 첫 번째 형식이고요. 이제 그 두 번째 형식이 이제 요런 형식이에요. 어, 어제의 종가죠. 그러니까 상한가의 종가에서 갭을 크게 띄우지 않고 되려 어제 종가 주위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 1, 2%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조금 내려주다가 다시 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좀 상승을 하는 이제 요런 형식인데요. 이제 제가 이제 매수 이거 이제 지금 자동일지 일단 보셨죠? 그럼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. 제가 그럼 서현이란 종목을 차트를 제가 이제 켜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차트로 돌아왔고요. 이 서현이라는 종목은 오늘 더 큰 상승을 못 나온 이유가 저는 이 장기 입형의 영향이 좀 있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장기 입형을 뚫어주는 종목들이 뭐 좀 초보자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. 좀 그만큼 하향을 많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1년선이라는 요 241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려면 그만큼 내린 만큼의 힘으로 뚫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기평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가 좀 어렵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오늘 이 서현의 이제 고가가 이제 8,230원에 마무리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3분봉 아까 그 자동일지 보신 거하고 이제 똑같죠? 오늘이니까. 음,
15분 봉으로 보겠습니다. 자, 그 제가 좀 설명을 원래 좀 잘 못하기도 하지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이제 그 상한가를 이제 7,250원에 이제 가줬고, 근데 7,250원으로 가주기 전에 이 그 저가가, 그러니까 어제의 저가, 어제 상한가 가기 전에 저가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어제의 상한가 가기 전에 저가이면서 상한가 가기 전에 저항, 그 라인이 어, 요 부분입니다. 그 7,250원에서 시가 7,210원, 요 요 라인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설명이 아직 좀 맨날 그 종목만, 조금 관심 종목만 말씀드리다가 이거 설명하려고 보니까 어렵네요. 야, 유튜브로 이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자, 요 라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저는 서현이란 종목을 딱 봤을 때 갭 상승이 많이 안 돼 있네. 그럼 이 종목은 이 금액까지 좀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해봐야겠다.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금액대에다가 미리 매수를 걸어놓지 않는 이상에는 정확하게 이 금액에서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설령 여기가 저항이고 지지일지언정 어, 이 캔들 그러니까 오늘 그 호가라든가 이 캔들이 이 금액을 딱 찍고 다시 반등하라는 법도 없죠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무조건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제 3분봉으로 다시 보면 이제 그 제가 대략 여기쯤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아마 여기서 제가 불타기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나? 잠시만요. 이거를 차라리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네요.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한번 불타기를 했습니다. 수익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함이죠. 그리고 위에서 몇 번 못 올라가고 맞고 계속 그 일정 구간 금액대를 못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일단 1차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요 아래 S자 요거 하나 더 보이시죠? 요때 이제 2차 매도를 했습니다. 그 다음 얘는 죽지 않겠구나. 만약에 다시 요 금액대가 오면은 매수를 하면 좋겠구나. 이제 일단 그 첫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래서 만약 더 떨어진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 하면 어제 종가인 7,250원을 손절 기준으로 잡고 손절을 하면 되겠다. 이제 그렇게 일단 마음을 먹고 여기에서 1차 매수, 그 다음에 더 떨어지길래 2차 매수. 그 아래 조금 더, 지금은 사진상이라서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떨어지긴 했었는데 거기서 그냥 추가 매수를 안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약간의 반등이 있었을 때 이때 이제 1차 매도, 그리고 이제 2차 매도. 그렇게 일단 두 번의 이제 그 매매를 했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요때죠. 요때 이제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,000만 원이 있다. 그리고 요때 이제 500을 샀고 요때 이제 또 500을 또 샀습니다. 그래서 요때 매도를 하고 요때 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요 윗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 있긴 했었는데 항상 그 욕심이란 게 있죠. 저는 요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. 예, 마음은 241선을 좀 넘어주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나오기 좀 원했었거든요. 근데 네, 그러지 못했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 서현이란 종목을 오늘 매매를 했고요. 자, 이제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. G2 파워입니다. 오늘 그 종목 G2 파워 매매하신 분들은 대략 아실 겁니다. 차트 모양을. 일단 요런 식으로 일단 매매를 했는데요. 제가
이 종목은 제 검색기에 여기 좀 올라왔을 때 떴어요. 오늘의 주도주 검색기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떴고 기다렸습니다. 조금 내려가기를. 좀 내려가 기다렸는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여기까지 내려와 주길 바랬었어요. 근데 내려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오늘 좀 올라갈 수 있겠다. 그래서 그 상승 요 부분이죠. 요렇게 잘라서 이게 15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15분봉이 이렇게 하나라고 봤을 때 그 다음 15분봉의 아래 꼬리가 한 이쯤 됐었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. 매수를 하고 또 여기서 분할로 매도 그리고 또 떨어졌었어요. 제가 매수한 자리하고 거의 좀 비슷한 라인이죠. 요 이제 그 꼬리가 있는 부분, 요 꼬리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했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줬지만 매도를 안 했습니다. 뭐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매도를 안 했고 다시 또 떨어졌어요. 요때 좀 물량을 좀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. 물량을 좀 크게 매수를 했더니 반응이 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위에 올라갔을 때 분할로 한 2번 정도 일단 다시 매도를 했고 왜냐면은 비중을 줄여놔야 되니까 갑자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때 제 평단이 뭐 한 9,810원 아마 한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서 요 아래로 조금 떨어졌을 때 9,700 뭐 한 9,700원 후반대에 제가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.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올라와줬죠. 올라와줬고 요때 1,200원에 이제 1차적으로 매도를 했고 근데 보통 요 그 10,000원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힘이 진짜 강하면 VI를 그냥 빵 올라가 줍니다. 근데 위에 물량을 보니까 대충 그 한 200원에서 한 500원까지 그 물량이 약 한 60에서 한 70만 주 정도가 쌓여 있더라고요. 이거를 소화를 해내면 오늘 얘는 진짜 한 20% 정도까지 가겠다. 근데 계속 횡보를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요때에도 저는 약간의 뇌동이 좀 겹쳤는데 그래서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B가 2차 매수를 한 겁니다. 불타기를 한 거죠.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 평단이 한 여기쯤 됐었습니다. 1,050원인가? 네. 1,050원이 아마 됐을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길래 1,150원에서 아마 제가 정리를 했을 겁니다. 요거는 잠시만요. 요거를 매수를 하게 되는 그 타점도 오늘 하루만 보고서 제가 매수를 한 건 아니거든요. 잠시만요. 자, 다시 차트로 돌아왔고요. G2파워. 제가 대략적으로 매수를 한 자리가 요 부분하고 뭐 대략 여기쯤이죠. 여기에서 아까 이제 뭐 매수했고 여기쯤에서 매수했고 여기서 팡 팔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또 매수했다가 여기쯤에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다시 여기서 또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불타기를 하고 여기서 1차 매도하고 불타기를 하고 여기쯤에서 또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이런 형식이었는데 자 이제 요거를 차트를 항상 15분봉이나 30분봉으로 좀 크게 봅니다. 크게 보시면 그냥 대충 봐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죠.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아까 그 횡보를 제일 오래 한 요 구간대가 9,750원에서 9,850원 정도 그 사이를 횡보를 제일 오래 했어요. 자, 이유를 좀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물량 소화를 일단 하기 위함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. 요 부분이죠. 일단 요 부분을 뚫었어요. 여기에서. 한번 뚫고 자, 여기에서도 한번 출회가 됐었지만 소화가 안 됐겠죠. 그러다가 떨어지고 오늘 다시 재차 반등을 하면서 요 부분 여기에서 계속 여기 있는 이제 물량들을 잡아 먹었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
그래서 이 단타를 치실 때에도 30분 봉이나 15분 봉 혹은 10분 봉, 5분 봉 이런 것들을 보셔서 차트를 최대한 넓게 보신 다음에 그 지지 저항이 됐었던 구간을 뚫고 지지가 그 저항을 뚫었던 구간이 지지가 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뭐 물론 저도 초보자일 때는 이걸 모르고 그냥 오르기만 하면 막 따라 타다 보니까 오르면 당연히 뭐 떨어지면은 바로바로 또 손절하죠. 뭐 나름대로 또 뭐 철칙이라고 뭐 1% 이내에 뭐 손절한다 어쩐다. 그리고 또 손절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그런 거거든요. 네, 일단 그래서 이제 제 그 G2 파워의 매수 매도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일단 오늘 단타를 임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일단 종목이고요. 이 종목은 제가 그 어제부터 좀 관심 있게 봤어요. 어제 좀 상승이 한 7%인가 8%인가 좀 이렇게 났었었는데 내려가면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었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래로 꼬리를 쭉 다는 겁니다. 이때 못 샀어요. 왜냐면 이때도 제가 좀 늦게 봤었어 가지고 아까 그 서현이란 종목을 제가 좀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던 때라 이때 제가 이 종목을 못 봤고 그러다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꼬리를 한번 달고 그 다음 봉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길래 매수를 한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잘못된 그런 매수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근데 매수를 하자마자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좀 2차 매수를 했고 여기서 이제 또 3차 매수까지 들어왔습니다. 근데 손절을 안 하고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하튼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지금 S자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? 요 부분에서 제가 아마 100주씩인가 200주씩인가 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아마 팔았을 거예요. 팔고 나머지 반 물량은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털어냈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1차 매수는 잘못했고 2차 매수는 좀 잘했다고 치고 3차 매수는 더 잘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하게 된 매수를 하게 된 그 타점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한국정보통신 가지고 일단 왔고요. 다시 차트로. 아까 제가 그 매수 매도 타점 똑같죠? 자, 일단 보면 이렇게 3분봉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미약해요. 그리고 좀 이 지지와 저항을 보실 때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넓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전 그래서 30분봉하고 15분봉을 좀 자주 봅니다. 이것도 G2 파워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이 부분. 저는 이 부분 하나만 믿고 아까 요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 요 아래까지죠. 여기 부분이었죠. 손절을 안 하고 그냥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이유가. 영상을 다시 찍을 순 없으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. 일단 보시면 왜 근데 하필이면 이 금액대냐? 여기에서는 윗꼬리가 좀 출애가 좀 너무 길게 됐어요. 여기에서도 좀 길게 됐어요.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. 여기는 윗꼬리가 짧은 양봉이 있었고 물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음봉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지 그 다른 요 앞전에 있는 요거처럼 꼬리가 길지 않았습니다. 되려 요거는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매집하는 어떤 그런 꼬리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애초에 여기에다가 이제 일단 선을 그어 놨었고 그리고 좀 더 확신이 든 게 어제도 요 부분을 딱 지켜줬었어요. 그래서
오늘 이거를 단타를 치는데 이 부분이 오면은 매수를 해야지라고 했었는데,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현이라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다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올라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1차 매수를 한 게 15,000원이었어요. 15,000원이었고, 그 다음 한 게 뭐 한 14,850원인가? 그렇고, 그 다음에 매수를 한 게 요 제일 아래였는데요. 14,750원. 750원이었네요. 이렇게 총 3번으로 해서 분할로 이제 매수를 했었고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와 요 부분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면 제 평단은 대략 요 한 14,850원에서 900원 사이가 아마 됐었을 겁니다. 그러면 오늘 대충 한 요 종목에서는 한 2% 내외권으로 익절을 하게 된 거죠. 오늘 이 종목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. 보이시죠? 오늘 대략 마이너스 4%에서 고가가 15,350원. 4%권을 왔다 갔다 했네요. 요렇게 해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. 물론 요 종목도 그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검색기 일단 어제 일단 나와가지고 관심을 좀 두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장중에 단타를 칠 때에는 이게 뭐 이 종목이 뭐 이 금액에서 사면 좋다, 뭐 그 위로 올라가면 뭐 팔아라, 솔직히 그냥 그런 거는 뭐 리딩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뭐 일단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그렇게 하신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는 뭐 그 정도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, 네,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짧게 단타 치는 거는 제가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, 이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.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날에 좀 괜찮아 보이는 관심 종목으로서 요렇게 네, 좀 더 관심 있게 봐라라고 말씀만 좀 드리는 것 같아요. 벌써 32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. 제가 이렇게 그 타점이랑 이런 거를 설명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오늘은 또 요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말을 더듬고 뭔가 좀 어버버하는 이런 현상이 좀 생기네요. 참 어렵습니다. 일단 뭐 그렇고요. 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, 내일 뭐 물론 저도 내일 요 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볼 겁니다. 관심 있게 볼 거고, 항상 매수를 해야 되는 기준은 전일 종가를 아래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. 혹시나 벗어나더라도 빨리 메꾸는 요런 그 꼬리의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지만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점이 될 수가 있다. 네, 그거 플러스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었던 30분 봉이나 15분 봉으로 해가지고 좀 넓게 봐서 이제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라. 네,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고, 제가 그 커뮤니티가 열렸더라고요. 뭐 혹시나 뭐 저는 뭐 뉴스나 이런 거에 좀 크게 반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쓸 줄은 모르는데, 혹시 뭐 좀 소통을 하거나 무언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뭐 이렇게 그 커뮤니티 글 올리면 이렇게 알람 같은 거 이렇게 오게끔 하는 게 있더라고요. 네, 그거 해 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또 어버버한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편안한 수요일이죠. 네, 편안한 수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내일 다시 녹화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